매일 당구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로 시작을 해서 종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시장의 약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듯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그래도 강보합,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파격적으로 무려 0.5%나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한은에서 금리 인하했죠? 금리 인하했는데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선반영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금리 인하의 어떤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2.6%에서 2.2%로 지금 또 내렸습니다. 저는 더 내려갈 걸로 사실 예상을 해요. 그만큼 지금 수출 중심 국가인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고 여기에 중국과 일본 문제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장중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으나 시장 뭐 그렇다고 급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시장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또 어떤 종목들 매매해야 될까요? 지금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로 여전히 봐야겠죠. 지수와 연계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너무나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힌트를 주셨는데 네.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슈 네.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이슈는 다시 보자. 저점 수소차 종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 2위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죠. 네. 그런데 일본 주도로 국제 표준을 맞추는데 거기에 미국과 유럽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유럽, 미국의 어떤 국제 표준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 갈 때 그 전자제품 뭐 일본 가더라도 110V 이 꼽는 게 다르잖아요. 전원 꼽는 게.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돼지코라고 불리는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꽂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그 표준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랑. 그리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도 일단은 그 1, 2위로 수소차 시대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이 표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표준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표준에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좀 가든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쪽으로 좀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내수 시장 중국의 내수가 크다 보니 정부의 포커싱이 이쪽으로 좀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또 정의선 부회장께서 일본으로 좀 넘어갔어요. 네. 일본으로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 수출 비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어떤 그 부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에 90%의 수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간 이유가
우리가 현대차를 사든 기아차를 사든 핵심 부품의 많은 부분을 일본 그 부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한 더더욱더 친환경 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품을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차를 만들 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일본과 협력으로 가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그 일본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7월 18일, 오늘이 7월 19일이니까 어제 정도에는 그 일본이 추가적으로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기로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뭐 수출 규제 확대 품목에 대해서 밝힌다고 했는데, 이제 자동차 친환경, 전기차,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상승과 수소차 상승이 거의 좀 동시에 이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인데,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불면서 지금 자국 내에서 또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국에서 안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단 키워드는 수소차입니다. 이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한번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 분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뭐 네. 자동차 기계 쪽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자동차, 있다라는 공작 우려감 기계.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규제는 유니클로나 아니면 뭐 아사히 맥주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그 기간 산업들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산업들에 대부분 일본 제품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 속에서도 그래도 한일 무역 테마주는 계속 강세를 흐름을 네. 보이고 있죠. 어제 수소차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도 또 좋았어요, 네, 흐름이? 그런 네.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JNK 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소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풍국주정, 유니크,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이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가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네. 수소차는 원래 이제 1월 달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수소 경제를 키운다라는 관점 아래 수소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JK 히터, 지금 이런 그 수소차 종목들이 1월 달 이후로 큰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차트 포인트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월에 주가 급등 후에 눌림목 구간이 크게 좀 눌림목 조정 구간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눌림목 더 큰 개념으로. 그래서 7월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번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JNK터도 좀 차트를 보면은 자세히 볼까요? 자, 1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조금씩 뭐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 풍국주정도 한번 볼까요? 자, 풍국주정도 특징주 개념으로 다 보는 겁니다. 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일단은 뭐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이거는 워낙 그 매물이 많다 보니 지금 워낙 매물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윗꼬리가 달린 걸로 봐야죠. 자, 유니크도 한번 볼게요. 자, 유니크도 보면은 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진다이아 한번 볼까요? 자, 일진다이아 보시면은 어제 거의 뭐 상한가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 또한 지금 한일 무역 전쟁, 똑같이 미중 무역 전쟁이랑 똑같이 불러야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 무역 관련해서 분명히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기다리다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금 친환경 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뭐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확대 품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MLCC하고 지금 수소차 거의 여러분들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수소차도 더 넓은 개념으로 원래는 수소 전기차가 맞아요. 부를 때.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있는 거고 수소 전기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랑 같이. 그래서 전기차도 고점 찍고 나서 다시 최근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수소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네. 차트름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안에서 특징주 개념으로 JNK 히터를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기 및 디스펜서 등 주요 충전 설비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맞습니다. 분류가 되죠.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생산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매일경제 본사에 있으니까 보니까 그 매일경제 앞에도 수소차 넥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국회의원분들께서 먼저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본사에는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하시니까 지금 그 수소차는 얼마든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수준 기술로는. 하지만 수소 충전소가 역부족인 거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수소 충전소라고 부를 만한 그 주유소가, 그러니까 충전소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상암에 하나, 그 다음에 아마 양재동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유소가 서울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차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죠. 하지만 이거는 수소 충전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전기차 충전소처럼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220V의 변환기만 꽂아서 해도 자동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충전소보다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자본과 그 다음에 그 토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소라는 그 저장 기술이 상당히 또 자세하고 상당히 또 발전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도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회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설치가 된다면 수소차 보급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NK 히터는 이런 그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주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네. 공장 원료 생산 필수 설비인 산업용기 연료를 제작한다. 이게 이제 같이 지금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묶인 대표적인 이게 이제 종목. 본업인 거죠? 그렇죠. 본업인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소 충전소는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이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이제 나오고 하는데 지금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일단 흑자 전환에 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수소차로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충전소나 뭐 수소차 부품 들어가는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업으로 그러니까 본업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물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만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그 부품만으로 실적이 크게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수소차만 가지고 실적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수소차가 적어도 크게 좀 대중화가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라는 팩트보다는 그 어떤 기대감,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회사가 지금 수소차 넥소나 아니면 수소 충전소로 얼마나 실적이 나오나를 현재는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냥 계속 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받쳐주면은 문제는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에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상당히 강했지만 또 네. 오랜 기간 쉬기는 했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고 나서부터는 그 조정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사자마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양봉만 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고 일어나자마자 오르고. 막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말 그대로 몇백 프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 주가가 수십 배가 올랐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0.1도 안 돼요. 0.01 될까요? 0.00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매일매일 만약에 내가 사자마자 매일매일 단 0.1%씩 오른다고 하면은 아무도 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어떤 시장의 흐름, 파도도 이 진폭이 있듯이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몇 개월째 이제 내려가지고 아마 손절하신 분, 분명히 살 때는 장기로 생각하고 샀겠지만 중간에 손절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려서 놓고 보면은 몇 년 후에 보면은 그 지금의 어떤 그 조정은 그냥 지나가는 뭐 소나기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네.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 만약에 그 추세를 일단은 바로 매도 치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좀 산업의 성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간다 그러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루 이틀만 떨어져도 정말 잠 못 이루고 하는 투자의 성향이라면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은 그만큼 신경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가가 하루 이틀만 떨어져도 막 화가 나고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드시는 성격이라면 단기 투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승부가 날 수 있는,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손절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단기 투자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시장 안에서 또 수소차 관련주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크게 반응을 했는데 오늘 특징주 개념에서 JNK 히터를 만나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장보는 남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